실크로드 난주 황하성님 무예 바단질인 장액 칠채산 4박 5일 떠납니다. 한국여행사진작가협회 산들투어는 실크로드 해초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것입니다. 실크로드의 주요 거점인 서안 난주 도낭 투르판 우르무치 천산 산맥을 넘어 중앙아시아를 넘어 이스탄불로 이어지는 코스입니다. 산들투어는 몇 년 전 차마고도 5,000km, 2013에서 2019 운남성 사천성을 출발하여 티베트, 네팔, 인도, 다즐링으로 이어지는 코스를 8번의 정기행사 등 총 16회를 다녀와서 차마고도 5,000km 사진여행집을 발간했습니다. 산들투어 실크로드 투어단은 2019년 서안 실크로드를 출발하여 화산, 진시황릉, 병마용, 서안장벽 등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잠시 중단되었으나 2022년 로마 실크로드를 다녀오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2024년 4월 12일 실크로드 투어단 난주 실크로드를 출발합니다. 인천공항 9시 15분 출발하는 대한항공에 몸을 싣고 난주 실크로드를 떠나는 겁니다. 기내식을 먹고 잠깐 눈 붙인 듯 하니 3시간 20분 만에 서안 도착합니다. 2019년도에 서안 실크로드단이 다녀온 지역이라 향수에 젖어봅니다. 서안공항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버스로 서안 북녘으로 이동합니다. 워낙 큰역이라 동, 서, 남, 북녘이 있다고 하네요. 서안 북녘에서 난주 고속열차 250km 속도로 달리는 기차를 탔습니다. 검문 검색을 비행기 탑승을 하듯 하고 있었습니다. 요거 잘 모르면 기차 못 타요. 네. 잘 모르니까 요건 들으신 다음에 다른 것 문제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편수는 실크로드의 시작점인 서안, 옙장안에서 서쪽으로 약 700km 거리를 달리면 황하상류에서 제일 큰 도시 난주, 난주를 만난다는 설레임으로 출발합니다. Happy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벌판 지역, 산맥 지역, 하천 지역을 따라 고속열차는 달리고 마을마다 색다른 풍경을 바라보며 캔맥주도 사 먹다 보니 3시간 20분을 걸려 난주에 도착했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는 난주 시내를 접어들어가 저녁 식사를 합니다. 실크로드 여행의 출발지는 중국 난저우, 난주, 다, 황하가 발원하는 곳이기도 한 이 도시는 중국인과 서역 사람들이 모여 왕래하던 실크로드의 거점이었다고 합니다. 1400년 고도, 나지만 도심에는 현대식 백화점이 들어서고 지하상가에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백은으로 이동합니다. 황하 강변으로 네온사인 야경 황화루를 지나는 생산으로 유명하였던 백은으로 향합니다. 오늘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로 3시간 20분, 서안에서 난주를 기차로 3시간 20분 총 6시간 40분이 걸려 난주에 온 것입니다. 난주에서 숙소인 백은은 차량으로 2시간 소요되었으니 오늘 비행기 플러스 기차 플러스 버스로 8시간 40분을 소요하는 거리네요. 실크로드길 이동거리는 서안에서 난주 700호나 난주에서 장애까지 300km 총 1000km 거리를 여행하는 일정입니다. 백은 서남 호텔에 밤 10시 30분 도착해서 짐을 풀고 실크로드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내일부터 황하성님 음마대 협곡, 바단지린 사막, 칠채산으로 여행을 한다니 잠을 설칩니다. 잘한다. 이때간 구경 내게 사마고도 시끄러도 비바다 넘어 오대양 육대를 한국 산들 여행远方的朋友，一路辛苦，请你喝一杯小马酒，起起一路风头，来。
肩上是点是的成全，请你喝一杯下马酒。 백과사전을 통해 하서주랑에 대하여 공부해 보겠습니다. 하서주랑은 감숙주랑이라고도 칭해지며 동쪽 오초령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옥문관에 이르는 약 900km 구간의 서북에서 동남 방향으로 펼쳐 있는 폭이 수 킬로미터에서 100km 가까이 되는 좁고 긴 평지. 남북은 기련산과 아얼진산, 북쪽은 마종산, 허리산, 롱서우산으로 막혀 있으며 황하 서쪽에 위치하여 하서주랑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지리적으로 감숙성의 란주민 무이, 장액, 주천 및 dunang에 하서 4군을 포함한 지역이며 민족적으로는 한족, 몽고족, 유고족, 티베트족 등의 민족이 거주하며 고대 사주지로의 일부분으로 중국이 서방 세계로의 정치, 경제 및 문화의 교류를 위한 통로였다고 합니다. 이 하서사군은 정부가 설치한 행정구역명으로 한무제가 기원전 121년에서 기원전 88년 사이에 세운 이 군은 서북쪽의 흉노족의 침범을 막는 역할을 한 중요한 지역입니다. 특히 북송의 사마관이 쓴 편년체 역사서인 자치통감에 고구려 유민 38,200호를 중국 내륙 황무지에 안치했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곳이 바로 위의 양주, 지금의 우웨이 지역에 데려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나라 시대에 어림잡아도 10만이 넘는 고구려 사람을 데려왔다면 당초 사람이 거의 살지 않은 황무지였던 것을 감안하면 여기 사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은 우리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흉노 토벌에 공을 세운 고선지 장군이 고구려 출신임은 역사서에도 적혀 있으니 우리와도 인연이 깊은 땅이다. 이 하서 지역을 방문하며 일찍이 슬픈 역사 속에 우리를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 후예들이 흉노의 남침을 지키고 실크로드의 요충지인 하서주랑을 지켰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옵니다. 여기는 황하상님 보트 타러 갑니다.远方的朋友，一路幸福，请你喝一杯下马酒。知了就是你的家，来尝尝香甜的饭菜。远方的朋友，尊贵的客人，献上几杯的好喝的，献上一片失恋的成全，请你喝一杯下马酒，献上一片失恋的成全，请你一杯下马酒。你家在哪里？我家邙山头。时光
上头，天在上头。你家在哪里？我家黄河边，中原苦难的金子变心田，为生天作古，房东树拉线。为了父老一辈子不伤心，我唱到行乐月儿圆，我唱到行乐月儿圆。西的天还大，五四天地宽。 자연이 빚어낸 신비한 황하성님. 눈앞에 펼쳐진 아찔한 비경 실크로드. 중국 여행 가이드들도 낯선 곳이 분명합니다. 중국 서부 내륙에 광활한 사막이 펼쳐져 있고 기존 중국 문화와는 또 다른 독특한 이슬람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암 절벽이 끝없이 펼쳐진 황하성님. 10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칠채산은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색다른 비경입니다. 그야말로 확 당기는 여행지입니다. 중국 서부 내륙에 위치한 인천은 닝샤호이족 자치구 성도입니다. 티베트 자치구, 신장 웨이오얼 자치구 등과 함께 중국 5대 자치구 중 하나. 동으로 산시성, 남쪽으로 간수성, 북쪽으로 네이멍구와 접해 있어 실크로드 관문으로 통합니다. 원래 간수성에 속했는데 소수 민족 우대 정책에 따라 자치구로 분리되었다고 합니다. 황하성님은 말 그대로 돌숲입니다. 황하 물줄기가 바뀌면서 형성된 웅장한 은마대 협곡에 기암절벽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자연이 빚어낸 기적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황하성님은 배우 청룬과 김희선이 주연한 영화, 신화, 송일국 주연 드라마, 바람의 나라 등 촬영지로도 유명합니다. 远方的朋友，一路辛苦，请你喝一杯小马酒，起起一路风头，来看看美丽的城市。远方的朋友，尊贵的客人，献上几杯的好汤，献上十点十的成全，请你喝一杯下马酒。远方的朋友，一路辛苦，请你喝一杯下马酒。知了就是你的家，来尝尝香甜的饭菜。 그 옛날 마차로 실어 나른던 실크로드 길을 전동차를 타고 그 길을 달려봅니다. 한번 즐겨볼까요? 献上几杯的好
你家在哪里？我家芒山头，吃过百家饭，走过千层楼，学过百灵酒，听过黄河谷，甘苦甘休甘盼红了面前不把泪来流，红了面前不把泪来流。别吃，爱要爱得深，恨要恨得够，人民是亲爹娘，乡亲是好朋友，谁的是谁的非，天在上头，天在上头。你家在哪里？我家黄河边，中原苦难的君子变心田，为生天作古，房东树拉弦，为了父老一辈子不伤心。我唱到行罗月儿圆，我唱到行罗月儿圆。西的天大，无私天地宽，只要你向前，我唱到100年。谁说女子不如儿男？谁说女子不如儿산들 투어 난주 실크로드 황하성님 음마대 협곡이었습니다. 황하성님 음마대 협곡을 다녀오면 말이 제비를 밟고 날아간다는 뜻의 마다비연의 상징물을 보고 갑니다. 마다비연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마다비연, 마비상정의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말이 제비를 밟고 날아간다는 뜻. 질주하는 말은 제비의 등을 스치는 빠른 질주를 하고 있고, 질주하는 말은 좋은 말의 속도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마다비연은 우리나라 고대 조각예술사에서 신기하고 희귀한 보물로 현재 중국 관광도형 표시는 중국 관광문화의 심오한 저력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중화민족의 도약을 상징합니다. 무의 시내로 와서 호텔에서 숙박합니다. 내일은 바단지린 사막으로 갑니다. 바단지린 사막. 무의 지역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6.7.8, 6시 기상, 7시 아침, 8시 출발. 우리는 어제 타고 온 버스로 3시간 정도 걸린다는 바단지린으로 출발합니다. 몽골인들의 자치구, 몽골은 독립국인 외몽골, 몽골공화국, 과 중국의 한 자치주인 내몽골로 나뉘는 분단국입니다.
바단질인 파단길림. 사막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내몽고자치구 아라산유 북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면적은 44,300제곱킬로미터로 남한 면적의 절반 크기에 해당하며 중국판 내셔널 지오그래픽 격인 중국 국가 지리서가 선정한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막으로 선정된 곳이라고 합니다. 바단질인 사막이 점점 가까워지며 검은 바위산과 끝없이 펼쳐진 사막 풍경이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바단질인 출입통제소에 도착한 후 4명씩 조를 나눠 지프차에 탑승하여 바단질인 사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30여 분가량 걸리는 삭막한 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프차가 향하는 길은 바로 길 없는 길이었습니다. 앞서 간 차의 바퀴 자국을 따라 가기도 하지만 새로운 길을 내기도 하며 사막을 탐험하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사막은 비단결처럼 부드러운 모래와 약 100여 개의 다양한 크기의 오아시스가 한 폭의 그림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바람에 따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모래 언덕의 굴곡과 음영이 빚어내는 비경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인접한 몽골의 고비 사막과 함께 우리나라로 날아드는 황사의 진원지이기도 합니다. 바단질인 사막은 높이 200에서 300m의 거대한 모래산과 그 주변을 20에서 50m 높이의 사구들이 감싸고 있으며 사막의 모래는 언덕 전체가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모래 언덕은 전체 사막의 83%를 차지하고 바람을 따라 모래가 움직이며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럼 사막을 한번 달려볼까요? 고개를 떨고 오나요 아직 오늘인데 눈물은 감추지 말아요 금방 마를 테니 하지만 그런 표정은 바뀌었으면 해요 언제까지나 함께 웃을 수 없겠지만 마음이렁이는 대로 그렇게 가다가 쉬고 싶어지면 멈춰라 하늘을 보라 아주 우아한 구름이 지켜줄 거야 넉넉해질 때까지 바단질인 사막은 큰 사막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는 바단질인 사막에서 낙타와 양이 호수에서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바다노 오아시스에 도착했습니다. 지프차에 익숙해진 무렵 칭기직한 동상이 웅장하게 서 있는 바다노 호수 주변에는 작은 마을이 있으며 현대식 건물들도 우리 눈에 띄었습니다. 이러한 건물들은 여행자들을 위한 호텔로 사용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바람 불면 노래하는 바단질인 사막. 모래에 발이 푹푹 빠지고 한 발짝 걷고 두 발짝 뒤걸음질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호수가에 소금이 하얀 꽃으로 피어 있습니다. 원래 바다였던 곳이나 여모였던 곳에서 사막이 형성되면 소금 사막이 만들어진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막 능선으로 오르른 길을 개척하듯 걸어봅니다. 게다가 간간히 불어주는 시원한 바람과 미세먼지가 없어 더욱 좋았습니다. 어제 불어닥쳤던 모래바람을 볼 때는 걱정이 많았으나 다행히 오늘은 사막을 오르기엔 가장 최적의 날씨이니 정말 신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바단지린 사막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경관과 호수가 소금이 하얗게 피어 있어 잘 보존된 곳입니다. 회원들은 맨발 걷기를 체험하면서 건강 증진과 여행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산들 투어 노래하고 흥을 돋구어 봅니다. 훗날 이 영상이 추억이 되어 줄 것입니다. 한 시간 정도 사막 체험을 마치고 바다노 식당으로 이동합니다. 음식은 사막이라는 생각을 하며 걱정했으나 가는 곳마다 회원들의 입맛에 맞다며 즐거워했습니다. 식당 주변 나무에 계속해서 조금씩 물을 주는 시설은 생명과 자원을 아끼는 의미 있는 노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바단지린 사막 모험은 시작부터 끝까지 놀라운 경험이었고 바단지린 사막의 아름다움과 독특함을 즐기며 새로운 기억을 만들었습니다. 사진 전문 출사로 다시 오고 싶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4시간 정도 집차를 타고 가서 2박 3일 정도 일정으로 출사팀으로 다시 와도 된다고 가이드가 한마디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전망 좋은 곳에서 인생샷 하나씩 남겨주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바단지린 사막 1일 체험에 만족하고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칠채산으로 이동하면서 바단지린 사막 출입구를 벗어납니다.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사막 위로 낙타 무리를 보고 오늘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바단지린 사막 투어를 마치고 칠채산으로 이동합니다. 버스로 2시간 30분 걸려 칠채산 매표소에 도착했습니다. 입장 마감 시간이 오후 5시인데 어찌하다 보니 10분이 늦었습니다. 가이드의 인적동원으로 실력 발휘를 한 것 같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칠채산으로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여행사진작가협회 실크로드 투어단이 산들 투어로 난주 실크로드 황하성림 1탄, 바단지림 2탄, 그리고 3탄으로 칠채산 무지개산 1박 2일로 왔습니다. (4월 14일) 일몰, 4월 15일 일출을 보러 온 것입니다. 칠채산 주차장 앞에 호텔을 예약해서 이동 시간을 줄이고 칠채산을 온전히 느끼고 싶어서입니다.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감숙성 장애계 국립주질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8천만 년 전인 백악기 시대부터 형성된 곳입니다. 각종 광물이 함유되어 적색, 황색, 오렌지색, 녹색, 백색, 청회색, 회색, 회백색 등 아름다운 자태를 뽐냅니다. 이것이 인도판이 대륙판을 밀어 이 지역이 융기되어 비스듬히 솟구쳐 산 모양으로 변했는데 이것이 또 풍화 등으로 완만한 구름처럼 변모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물론 세계 지리 잡지 등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의 하나로 꼽히기도 한 곳입니다. 이 색채는 이 지역의 비가 많이 내리는 7월에서 8월에 가장 선명하다고 합니다. 평소에 하루 몇천 명인 관광객이 이때가 되면 하루 4에서 5만 명이 온다고 하니 한여름이 제때인 것 같습니다. 한국여행사진작가협회 실크로드 투어단이 간 4월 중순이라 비는 오지 않았지만 나름 예쁜 색채를 선사했습니다. 특히 해발 1800m의 내리쬐는 대낮의 햇볕은 너무나 강렬하였습니다. 한낮을 피해 5시에 구경 가라는 선답자의 안내를 따라 일몰 사진 시간을 맞추어 간 것입니다. 장애계 단하는 질령산맥 이남에 분포한 여러 성, 광동, 절강, 강서, 복건, 호남, 귀주의 그것과는 다르게 서북쪽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특히 다른 곳은 지형이 특색이라면 이곳에서는 색깔과 지형을 함께 볼 수 있는 특색이 있습니다. 채색단하는 칠채산, 칠채산, 단하풍경구, 특이 지형의 정수는 빙구, 단하풍경구인데 그 거리는 약 12km 정도의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장액 단하는 주로 여감, 이암과 사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지역이 강수량이 적어 연중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풍화와 침식으로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동서로 약 40km, 남북으로 5에서 10km로 넓게 분포하여 있다. 워낙 건조하여 수분이 증발하며 색채가 드러나고 풍화와 침식은 수직 전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칠채산 4구간, 5구간을 3시간 정도 트레킹과 사진 촬영을 하였습니다. 노을빛에 빛나는 칠채산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셔틀버스로 매표소에 도착해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내일 아침 5시에 기상, 호텔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매표소에서 6시 개방 시간에 맞추어 첫 방문객으로 등록하자고 의지를 모았습니다. 밤하늘 별이 우수수 쏟아지는 새벽녘을 바라보며 칠채산 출입구에 도착해서 칠채산 1구간 1출과 2구간 3구간을 트레킹 겸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칠채산 셔틀버스는 우리 일행과 직원들만 태우고 안내소마다 내려주고 있었습니다. 일출 광경을 보기 위해 전망대에 내렸습니다. 마음 졸이며 일출을 기다립니다. 구름 사이로 일출은 시작되고 희미하게 태양이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일출 시간 1시간 지나서야 빛을 발하며 칠채산 산야를 밝혀주기 시작했습니다. 장엄한 일출을 담기 위해 해 뜨는 장면을 30분을 영상을 담아 압축해 보았습니다. 대지의 예술이라는 칠채산의 빛이 파스텔톤으로 정말 예쁘다고 말했습니다. 태어나 처음 접하는 신비한 색채의 자연을 보며 경이로움 이외에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면 남석이 풍화작용으로 부스러져 밟으면 푹 빠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마치 무지개처럼 서로 다른 색의 무지개가 땅에 내려와 있는 느낌이 늘 정도입니다. 아니면 예쁜 색깔이 이불을 개어 옆으로 놓아둔 것 같은 느낌도 주었습니다.
우리는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개인 인증샷도 한 장씩 찍어주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낮에는 사람 사이로 삐집고 들어가 사진을 찍어야 한답니다. 그러나 첫 방문객들이라 우리 회원들이 진치고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사진 찍으랴 영상 담으랴 아주 바빴습니다. 행복해요. 제1 전망대에서 일출 장면을 보며 내려와 셔틀버스로 3 전망대로 이동합니다. 1 전망대에서 내려본 구비기를 버스로 관람하는 것입니다. 탄성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다며 흥분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태양은 둥글게 대지를 비추고 3 전망대에서 4 전망대로 트레킹을 즐겨봅니다.
어제 일몰사진 찍은 전망대로 셔틀버스 타고 이동하면서 회원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억될 칠채산 일출 여행을 마칩니다. 칠채산 일출 사진과 트레킹을 마치고 칠채산 호텔에서 짐 정리를 합니다. 버스로 이동하여 장액에서 고속열차를 타고 서안으로 갑니다. 약 1000km 장장 6시간이나 거리는 거리입니다. 걸어서 간다면 얼마나 걸릴까 생각하다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옛날 실크로드를 어떻게 다녔을까도 고민해봅니다. 서안역에 도착하여 대안탑 인근 한국 식당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삼겹살에 김치찌개까지 먹고 바로 앞에 서안 대안탑으로 갑니다. 인도에서 돌아온 삼장법사가 머물면서 불경 번역에 몰두했던 곳으로 더 유명합니다. 사원 뒤뜰에 있는 대안탑은 652년 현장이 인도에서 가져온 법문 경전을 보관할 목적으로 세운 거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5층으로 지었는데 파괴되었고 재건하는 과정에서 10층으로 높여지었으나 지금은 7층 전탑으로 높이가 64m에 달합니다. 시안의 성들은 밤이 되면 화려한 조명을 입고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시안 시내에도 둘러볼 곳들이 많다고 합니다. 시안 성벽과 대안탑, 산시성박물관, 베이린 박물관 등 시안 시내를 돌아보는데 적어도 며칠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사진을 찍기 위해 옛 나라 복장을 차려입고 화려한 조명 사이로 사진 찍는 이들로 북적이는데 얼마나 많은지 눈이 휘둥그레 하기도 합니다. 낮보다 화려한 불야성의 밤거리는 밤을 잊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고전과 현대가 적절하게 어우러진 도시. 중국 서안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서안 공항에서 인천으로 귀환합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면서 회원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억될 난주 실크로드 투어를 마칩니다. 2024년 11월 도낭 실크로드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손을 흔들어 봅니다. 한국여행사진작가협회 실크로드 투어단 만세입니다. 감동이 있는 테마여행 산들 투어와 함께 했습니다.